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고군분투하면서 윤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도 내고 또 브리핑도 하고 윤 대통령 접견도 하고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아마 바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같은 법인에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 뵙기가 정말 어려울 만큼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지고서 지금 이 사태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석방되어야 하고 또 돌아오셔야 된다는 것을 또 국민들께 알리고 있습니다. 자, 석동현 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 같은 하루하루. 그렇죠.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어느덧 설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이제 설 연휴 길게 보면 오늘까지니까.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어이없는 제목으로 구속 기소가 된 후 첫 토요일인 어제 2월 1일 서울과 부산에서 기록적인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2199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추운 날씨 혹은 비 내리는 날씨에도 자발적으로 수십만의 시민이 나와 집결했습니다. 부산 집회는 특히 지방에서의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민심이고 또 민심은 곧 천심이라 했습니다. 내일이면 작년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딱 2달이 됩니다. 선포 후 2시간 만에 국회 해제 요구 통과로 군인들을 철수시킨 원포인트 계엄, 며칠 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야당의 내란몰이 프레임과 법리에 눈 감은 검경공의 수사 광풍이 밀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또 서부지법의 몇몇 우리 법 판사까지 가세를 하니 결국 도대체 세상에 있을 리 없는 대통령의 난으로 현직 대통령이 독방에 구금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변호인 접견하러 구치소를 들어갈 때도 그렇고 기자들의 수많은 질문에 또 관계된 분들을 만나 상대할 때마다 나 자신부터 하루하루가 꼭 무슨 영화나 드라마 속 연기자가 된 느낌입니다. 행동의 자유조차 없이 안에 갇혀있는 대통령은 100배, 1000배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도 접견 가서 대면할 때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하면서 수고하는 교도관들에게 수시로 고맙다고 말을 건네는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을 봅니다.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 국가 지도자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사정과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눈치 보며 말을 아껴온 보수 정치인들과 현직 관료들 그리고 언론과 방송은 물론 그 외에 우리 사회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관점을 이해하고 공개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들 역시 임기에 쫓겨 속성으로 재판할 것이 아니라 또한 개인적 정치 코드나 이념을 떠나서 국민들이 이 나라의 존립 기반인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헌정 질서를 위해 어떤 심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어제 부산에서 지방으로는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수십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마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인파가 몰려서 부산역 근처 일대를 다 채웠을 것이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죠. 직접 거기 갔던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발디딜 틈이 없었고 심지어 그 부산역 대합실이라든가 내지는 그 근처에 또 카페나 이런 공간이 될 만한 곳에는 사람들이 가득히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광화문에서의 집회가 대규모로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또
지방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1 운동도 말이죠.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큰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3.1 운동이 그 서울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안 아우네 장터, 그게 바로 유관순들 아닙니까? 천안 아우네 장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우네라는 것이 하나의 읍에 불과한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조그만 그런 곳곳까지 다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유관순이라는 당시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자기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서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대한민국의 제2의 만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3.1 독립운동이라고 그랬다면 이번에는 2월 1일이니까 2월 1일 이제 따가지고 2.1 구국운동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2.1 구국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3.1 독립운동, 2.1 구국운동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제로부터의 독립이 목표였다면 지금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왜 풍전등화 같습니까? 지금 나라를 뺏기게 생겼지 않습니까? 어디 뺏깁니까? 저 좌파들한테, 저 주사파들한테, 친중, 친북 좌파들한테 나라를 뺏겨서 결국 홍콩처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홍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반환한 후에도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유국가로, 시장경제 국가로 그렇게 남기를 바랬지만 홍콩 사람들 다 자유를 잃고 중국 본토화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한반도에 사실 전체도 아니고 반은 이미 북한이 차지했으니까 나머지 반쪽 우리가 이거 잘 지키고 있는데 이거 말이죠. 북한하고 중국하고 차지하면 결국 홍콩 꼴 나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 속국되는 거 아닙니까? 설마 중국에 속국되겠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반쯤 중국에 속국이잖아요. 그럼 이 한반도에 반 남은 건데 정말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미국이 언제까지나 우리나라를 지켜주라는 법이 있어요? 만약 미국마저도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안 되겠어? 저 좌파 새끼들이 말이야 하도 저 나리를 떨고 저 지키기 어렵고 돈만 들고 안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홍콩 꼴 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하죠 우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2.1 구국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지금 영화 같다, 드라마 같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지? 정말 하루하루가 지금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또 변호인으로서 또 재판장 왔다 갔다 하고 또 기자들 만나고 그다음에 또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진짜 이게 현실인가? 이게 꿈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럴 것도 같아요. 아니 무슨 대통령이 난을 일으키지? 여기 대통령의 난. 역사상 대통령이 난을 일으킨 적도 있었나? 그 윤 대통령이 어떤 절박한 심정을 갖고 이 계엄을 했는지를 그래서 우리 지식인들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좀 확실히 좀 더 세밀하게 좀 알아봐 주시고 거기에 공감하신다면 이걸 널리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구국운동 할 수 있도록 나라 구할 수 있도록 물론 나라 구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탄핵 무효를 받아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제가 3.1 독립운동에 비추어서 2.1 구국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2.1 구국운동에 접근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많이 퍼질 수 있도록 구독, 댓글,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강실업 TV입니다.